도나도나 머니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은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은퇴를 결정하기 5년 전에 이제 모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다 펴놓고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림을 줄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더 벌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오래 살아야 되고 뭐 돈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 분명히 있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젊은 친구들 다 찾아도 보시겠지만 지금 우리 얘기한다고 어떻게 내 거를 갖다 얘네들을 줄까 그런 궁리하실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는 우리 잘 먹고 살게 준비를 정말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좀 도움을 줄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먼저 우리 살 길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대별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때?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서 한번. 20대는 이제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지. 없지. 자기는 늙을 거라는 거를 몰라. 그래, 우리도 생각 안 했고. 근데 이제 20대 우리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대로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 사실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20대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It'll give you the most return. 어떤 투자를 해도 그런 리턴이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지만 오케이, that's fine. 그거는 굉장히 뭐랄까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 빚은 지지 말아야겠죠. 특히 이자 높은 거. 크레딧 카드 빚. 크레딧 같은 빚은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버는 돈의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세이브를 하셔야 되겠지. 세이브를 하는데 좀 잘하는데 넣어놔야 되겠죠. 강제로 되게 해놓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제로. 남은 돈을 쓰겠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근데 그렇지만 잘한다는 게 어디에다 넣으면 잘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시드 머니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는 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펀드를 사는 거겠죠. 만두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뭐 25불, 50불 이렇게도 팔잖아.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냥 내가 한 달에 200불어치는 반드를 사겠다. 큰 돈 아니어도. 그렇지. 근데 이제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도 쉽게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지. 뭔가 빌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어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빠른 답이 오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제 20대는 어쨌든 뭘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 그러고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아주 작은 펀드라도 그렇지. 일정하게 계속 뭐 한 달에 100불이 됐건 그렇지. 200불이 됐건 그래도 거기 잘하게 두는 게 좋다. 근데 30대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염두에 되는. 두고 있으니까 결혼하고 뭐 초대를 낳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 요새는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경제적인 성향과 서로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를 얘기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 그 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클락 하워드 들어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30대가 돼서 여자친구가 생기고 뭐 아니면 남편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부부가 굉장히 터놓고 미래에 대한 얘기,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애들이 대학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될 텐데 부모님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노후 자금을 이 대학 등록금에 다 때려 넣을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다 빚으로 남겨둘 거냐, 애한테. 그럼 애는 어떻게 또? 한 25살 때부터 내가 이제 일을 해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 후반이 돼서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될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 많지 않지. 생각해봐. 보통 써야 될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지. 야,
근데 지금 약간 우울해졌어. 뭐 결국 20대, 30대, 40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막 이렇게 들려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그래도 이거는 해라라고 뭐 이런 건 없어? 그거 하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20대 1, 2, 3, 4, 5를 해볼까요, 그러면? 1, 2, 3, 4, 5는 뭐냐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를 투자해요. 뭐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트레스가 높은 빚을 갚아요. 크레딧 카드 이런 거를 쓰고 다 갚아. 빚을 남겨두지 마요. 그런 빚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정말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다 갚아. 그 다음에는 퍼센티지를 정해요. 내가 조금 타이트하게 살아봐. 조금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00불을 버는데 뭐 하고 나면 그 이제 뭐 한 1,000불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000불이 나면 나 이제 가서 뭐 비싼 뭐 하나 사고 뭐 하나 사 이렇게 됐었다면 그 사는 걸 일단 반으로 줄이고 또 저축을 그만큼 늘려봐요. 저축을 하는 거는 우리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이머전시 펀드가 있어야 해요. 그거는 은행에 넣어두든지 CD의 형식으로 넣어놓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시면 돼요. 머니마켓에 넣어놓으시든지 그렇게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퍼센티지의 돈은 그게 이머전시 펀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예요? 401k부터 넣으라고 했죠. 401k에 다 넣을 수 없어. 그러면 회사가 매칭해 주는 것만큼은 넣어요. 꼭. 그만큼은 넣어. 그게 보통 4%, 5%. 그거는 넣어. 그 다음에는 늘리시면 돼. 더 하실 수 있으면.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딜을 하게 된 조금 젊은 친구들의 케이스를 제가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1k는 회사가 매치해 주는 건 무조건 넣어. 근데 그 외의 돈은 내가 스스로 그냥 라스를 열어보는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맨 처음엔 7,000불 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만큼 넣는 것도 어렵거든. 그러니까 개인 구좌를 만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라스 401k로 하지 말고. 왜냐면 플렉시빌리티가 없어져. 회사에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퇴연금은 피들이 좀 발생해요. 피들이 뭐야? 그 이제 401k를 administer 하는 피들이 발생해요. 피가 발생한다고. 수수료. 근데 그거가 이제 많은 경우에 회사에서도 픽업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작을 경우에는 그냥 그걸 가지고 열어. 라스를 열어. 라스 IRA를?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 그게 훨씬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사람들은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1k 매칭 돈 넣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개인을 가져서 라스를 열어. 그게 맥시멈 되게 되면 그 다음에 401k를 좀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은퇴연금을 셋업하자고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가 개인 계좌로 라스를 열게 되면 5년이 지나면 내가 굉장히 플렉시블해지거든 쓰는 거가. 맘대로 찾아 쓸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어려워. 401k로 일단 이렇게 그치, 이렇게 401k는. 뭐 걔네 스티플레이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하고 그다음에 돈이 더 남았어. 그러면 이제 좀 더 펀드도 사고. 좀 더 어그레시브한 그 은퇴연금을 만들 수 있겠죠. 말하자면 우리 60대인 사람들은 은퇴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우리는 디비덴드가 중요해. 우리는 뭔가 따박따박 나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인베스트먼트를 옮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잘하게 하는 목적의 펀드를 사시는 거가 비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걸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남은 게 별로 없지? 남은 게 별로 없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는 이 집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afford 할 수 없어도 afford 하고 싶어지잖아. eventually 내가 뭔가 셋을 하고 싶은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집이거든요. 근데 집에 대해서 저는 loan officer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사항은 그런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계산을 하는 차원에서는 내 그로스 웨이지의 30%를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모게지가? 모기지 페이머니. 그러니까 그로스는 뭐냐면 내가 5,000불을 벌면 거기서 적어도 뭐 20%는 텍스를 낸다고 쳐야 되잖아. 그러면 내한테 얼마예요? 4,000불 정도 들어온다고 텍스를 떼고 나면 4,000불에서가 아니고 5,000불에 30%. 그 생각을 하시고 나를 매니저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것도 사실은 되게 롱텀이고
돈을 보는 관점에서 이거 되게 많이 보는 거. 내가 돈 집 사면 나 텍스 엄청 공제돼요? 아니요, 안 돼. 엄청 공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어떤 밸류가 있어요. 사람을 되게 안정되게 하는 게 있어. 내 집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안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제 뭐 잘하겠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집을 사서 돈을 넣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는 절대 아니야, 여러분. 내 집은 돈이 들어가요. 텍스도 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캐피럴 게인이 생길 수 있겠다. 마켓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죠?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5년만 살고 다 간둘 거야. 그러면 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서로 여러분 론 하는데 론 프로세싱 피도 있어요. 그걸 다 리쿱하고 어쩌고저쩌고 돈만으로 계산하나 해서 집을 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를 계속 하시고 그거를 계속 하면 돼. 그러면 사실 여러분 딴 거 안 해도 돼. 막 쫓아다니면서 쟤 저거 했는데 쟤 돈 벌었는데 나도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거를 만들 수 있어요. 탄탄한 뭐 파운데이션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지. 근데 거기에다 하나 내가 이 머니 돈날을 하면서 배운 거를 애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험은 하나 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대 30대에서도 텀 라이프 인슈런스에다가 롱텀 케어를 라이드한 하이브리드를 들어 놓으시면 뭐 한 달에 한 50불도 안 되는 돈으로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한 30년짜리 뭐 이렇게 들어놓고 그 후에 가서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꾸던가 아니면 나는 라이프 인슈런스 없어도 돼. 뭐 내가 뭐 죽은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뭐 70살 애한테 돈을 줘서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젊어서는 오히려 들어놓으시고 롱텀 케어를 꼭 들어놓으시는 거를 사실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20대 하시면 좋은 거가 젊은 친구들이 건강이 막 안 좋아져요. 30대, 40대.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꼭 하시는 거 진짜 권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국은 그래서 40대가 지났어. 그럼 50대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 이제부터 펴놓고. 이제부터 내 이제 전체적인 그 시츄에이션을 다 펴놓고 이제 정말 은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습에 돌입하기 직전에. 그지. 그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 화에서 얘기한 대로 맞아요. 돌아오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일 좀 더 하지 필요하면. 그래서 저는 70살까지 일하는 걸 강추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아니 그러면 왜냐면 연금도 32%더 나오고 하실 수 있으면 하셔요. 어느웨이트도 이제 제 손님 중에는 이제 은퇴할 날짜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 매년 어느웨이트를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은퇴할 나이에 되면 이제 어느 일정 금액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한꺼번에 넣으실 수는 없지만 매년 이렇게 넣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것도 굉장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느워티와 이런 어떠한 것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디스플린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내가 지금 10,000불, 그러니까 보통 어느워티는 미니멈이 25,000불이에요. 들어가려면. 25,000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00불이 나한테 너무 커서 안 돼요. 그러면 이번 해에 10,000불을 CD에 넣어놔. 내내 또 10,000불 CD에 넣어놔. 그리고 5,000불 넣어서 해서 하시면 돼요. 뭐냐면 디스플린을 하시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건 진짜 그래. 아무것도 안 돼. 항상 그게 아까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20대부터 우리가 쭉 30대, 40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persistent 할까? 그렇지. 그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만 해. 생각만. 실행을 안 해. 인포메이션은 엄청 많이 컬렉션을 해. 그래서 머릿속에 인포메이션을 계속 집어넣는데 액트를 안 해. 그러다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어영부영. 오물조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행동에 좀 옮길 필요가 있어요, 조금. consistently 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이만하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슬픈 얘기도 했지만 또 방향 제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동안은 좀 은퇴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후가 30년에서 50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한쪽에서는 뭐 안락사를 하겠다는 이딴 소리도 하지만 끝까지 사세요.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하고 저희도 사실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토의하면서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지혜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